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변호사님 왜 지휘를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휘 얘기하면서 해야지. 귀엽고 또 깜찍하고 마이스트로 배였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쓰리고 하면 받고 보고 이렇게 가야죠. 네. 네, 수도를 하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준비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네. 다 까먹었네요. 아.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정신이 없는 날이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 며칠 있다가 있을 일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요. 늘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멈추자. 근데 걱정을 멈추자라고 생각하면 걱정 그새는 계속 나요. 그래서 그냥 할 일을 하자.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아닙니다. 아니 그럴 때는 웃자. 웃자.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행복해지죠. 웃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웃음 치료자. 웃으세요. 피디님 웃으세요. 웃음 웃으면 치료사 지금 배승희. 행복해집니다. 네. 여기서는 참자입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혼나가지고 시무룩해지는군요. 어제 본회의에선 대정부 질문보다 먼저 최상병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본회의가 엊그제 대정부 네. 질문이 파행이 되면서 어제 본회의가 또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지연이 돼서 열렸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 대정부 질문보다 앞서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항의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이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이렇게 특검법 상정에 맞서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예정이 돼 있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취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도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쟁용 특검법이다 라면서 22대 국회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또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 후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이 될 전망이고요. 범야권은 190석을 넘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이렇게 포 받아라 하면 여기서 장 두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딱 고스톱을 쳤는데 딱 했더니 3개가 나왔어요. 그거 못 가져가잖아요. 그거 아세요? 몰라요. 저 고스톱 몰라요. 모르시는데.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야가 네. 갈등을 빚으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도 불투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특검법 전국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임시국회도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돼 있지만 예.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7월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 국회 개원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전히 불투명하고 오는 8일에서 9일에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있는데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22대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 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예 국방위 전체 회의도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국방위 전체 회의를 취소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서 성일종 위원장은 지금 회의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국회 발언에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또 당의 공식 입장이고 원내 지도부도 그런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병조 의원은 제 발언을 핑계로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방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 발언을 국민의힘이 촉발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맞을 사람 때렸다 뭐 이런 부분입니까? 이게 지금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것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 발언인데 본인은 사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걸 촉발한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인데 국민의힘은 김병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라고요? 맞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을 표했죠. 어제 그렇군요.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병주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 김 의원이 여당 의원을 향해서 정신 나간 의원들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사과, 민주당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정신나간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이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인 것 알고 계신가라면서 다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여기에 맞서는 입장도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의 입장을 좀 보면 예. 이 정신나간이란 건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 외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 아무 때나 PC주의적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면서 이 김예지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이 이 정신나간은 예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썼던 표현이기도 한데 한동훈 후보부터 교정을 해보라. 그거는 못하겠죠.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 요즘에는 진짜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뭐 벙어리 뭐 이런 표현 쓰면은 그 바로 비하 발언이 되잖아요. 아시죠? 몇 가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이 발언하는 이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내용을요. 내일 저희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내용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죠. 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한 사고 원인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호텔 출입구 쪽부터 과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이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금 사고 기록 장치인 EDR 기록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와서 약간 턱이 있는 그 출입구 쪽부터 과속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아직 가해 운전자에 대한 정식 조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 피해자는 사망을 했는데 가해자의 몸 상태를 보고 조사한다니 피해자 가족들이 정말 천불이 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 기념 회식도 하고 또 서울시청에서도 승진해서 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현장 인근에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추모 열기가 상당한데요. 특히나 여기 이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쯤에 추모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흰 국화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회식이나 야근을 마치고 가다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자양강장제나 숙취음료 등을 놓고 가는 행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직원 2명을 이 사고로 잃었는데 시청 본관 7층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고요. 발인을 마치는 오늘 오전까지 이 공간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일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승진을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했는데 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번 시청역 참사 사망자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보행자 3명이 또 부상을 당했는데요.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입니다. 이 택시 운전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면서 차가 붕붕거리며 말을 듣지 않았다. 급발진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급발진 여부인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급발진 하니까 괜히 핑계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사고로 참변을 당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다니다 보니까요. 예. 이번에는 장마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에 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비뿐 아니라 돌풍, 천둥, 번개까지 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죠. 기상청이 시간당 강우량이 50mm가 넘는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내리는 건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예.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정상적인 운행도 어렵고 정차되는 차량도 늘고 그리고 보행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지역은 호우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낙석과 비탈면 붕괴가 같은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정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마 초반인데 비가 상당히 요란하게 내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장마가 네. 초반부터 많은 양의 비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가 시작된 게 6월 19일부터인데 그때부터 엊그제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평년보다 무려 73.9%가량 많습니다. 강수 일수도 평년 대비 16.7% 늘었는데요. 이렇게 양과 일수만 는 게 아니라 비, 돌풍, 강하게 동반이 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형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참 조심해야 되겠네요. 과거에 우리가 뭐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든 게 이렇게 열일 집중호우가 와서 그런 건데 이제는 사고를 걱정해야 되니까 네.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러 가지 살펴봤네요. 역시 영민했어요. 감사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